안녕하세요. 오늘이 설레고 내일이 기대되는 공간을 편집하는 공간 에디터 소미쌤이에요. 소미쌤 신현주입니다. 컨설팅 했던 공간들을 소개해 드릴 때 더 좋아진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9평이나 작은 공간으로 이사를 가는데 소개 1편에 해드렸죠. 갑자기 남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혼자서 속으로 계속 웃음이 나오는데요. 이제 컨설팅 의뢰를 할 때 이 아내분은 우리 구독자 2명일 때부터 보셨대요. 혼자서 계속 정리를 하고 살다가 9평이나 적은 데로 이사 가니까 이제 난감하잖아요. 선생님만이 해결을 해줄 것 같다 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런데 남편이 아내분한테 자기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왜 이런 망언을 하시? 막 이러고 했는데 진짜로 걱정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사하는 날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 너무 정신없이들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남편분이 난감해서 이러는데 저희가 이제 어디다 이거 놔주세요. 이렇게 다 옆에서 디렉팅 해드리니까 너무 든든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진행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완전히 다 안 끝났는데도 다음에는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 어떻게 해드리면 그냥 지지사항 없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지 그걸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아이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죠. 네. 그런데 엄마 아빠 거 28평의 방들은요 그래도 이렇게 안방은 조금 쓸만해요. 그쵸. 근데 나머지 방들은 굉장히 작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하나는 엄마 아빠의 침실로 했어요. 방은 작지만 이 공간에서는 잠만 자면 되겠죠. 그래서 침대를 넣고 그리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해주는데 헤드에 아이가 붙여놓은 스티커들이 많았는데 그 헤드에 헤드 커버를 씌워서 분위기가 전혀 다른 침대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러한 이성 제품 꽤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컬러감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을 때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런 거 이용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홈스타일링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끼우는 순간 분위기가 확 네, 달라져요. 침대를 네. 새로 산 것 같았어요. 베딩하고요. 발 밑에는 그렇게 많은 공간이 남은 건 아닌데요. 어차피 TV를 안 보세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설치를 하면 설치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1년 6개월 있다 또 이사를 가요. 그래서 여기 그냥 3단 책장을 옆으로 눕혀서 부부의 앨범이라든가 뭐 방명록이라든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 버리지는 못하는데 보진 않는 보관은 거. 해야 되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여기에 보관을 하고요. TV를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사실 바닥에 놔달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파손의 위험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책장을 이렇게 했지만 그 TV를 올리기에는 선반이 맞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선반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책장에 선반을 뺀 것이 있어요. 그거를 2개 연결해서 이제 그 TV의 넓이만큼 맞춤형 가구처럼 이렇게 그래서 해드렸죠. 박았죠. 네. 그래서 TV 거치대에 끼워서 위에다 올려만. 네네. 아, 우리 천재야. 거실에 있는 책장은요, 이걸 왜 뺐냐면 학습지 오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책문형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한쪽에 수납을 하기 위해서 바구니에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만 찾으면 엄마랑 같이 학습지 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걸 쉽게 끊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아이가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이에요. 선반 하나만 빼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여기에 활용을 한 거예요. 아마 TV 가끔 볼 수도 있을 그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고요. 중요한 거, 옷. 네. 젊고 너무 예쁘세요. 원래 옷이 많을 수밖에 없어. 나도 그렇게 예쁘면 우리도 옷 엄청 그쵸. 많이 사죠. 완전히 그냥 인형처럼 그냥 네. 모델 같으신 아니, 원래 모델 출신 맞아요. 이런 옷들을 예쁘게 다 찾아 입으실 수 있게 수납을 그쵸. 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현관방은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대충 감 잡히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구를 놓으면 다 수납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아예 방 하나를 큰 옷장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정말 행거 사용 네. 정말 안 하잖아요. 네. 왜냐, 행거를 놓는 순간 그 방은 창고가 됩니다. 그래서 안 하는데 그냥 여기는 옷장 안에 옷봉을 설치하는 개념으로요. 행거를 2개를 주문을 했어요. 보통 행거들이 3줄로 2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2개를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우측은 3줄로 해서 2단으로 설치를 하고요. 좌측은 2줄로 해서 3단으로 설치를 했어요. 왜냐? 옷들이 길이가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좀 사이즈가 긴 것들은 우측으로, 좀 짧은 것들은 좌측으로. 또 좌측은요, 옷과 관련된 가방이라든가 모자라든가 그리고 선글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납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장
엄마가 처음에 버린다 그랬죠? 네. 아니 되옵니다 하고 먼저 집에 발코니에 인형이 들어가 있던 책장이에요. 네. 이렇게. 그 가구를 가지고 와서 엄마가 외출할 때 들고 나갈 수 있는 가방, 모자, 선글라스들을 다 수납을 해 두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가방 몇 개를 갖고 오시더니 선생님 요거는 좀 예쁘게 디스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요것만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손잡이 있는 가방은 뒤에다 그냥 후크 하나 붙여서 명품 가방인 거에 비해서는 장소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DP를 해놓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쓰면 되죠. 사실 근데 이렇게 명품 가방은 오픈된 공간에 수납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도어가 있어야 돼요. 일단 유리 도어가. 그래서 명품 가방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무조건 장식장 준비하라 그래요. 아니면 가방 놓는 수납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은 없으니까 나중에 이사 갈 때는 새로 인테리어 하실 때 저한테 다시 컨설팅 받기로 하셨거든요. 그때는 이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종류와 양에 따라서 또 공간을 만들어 드리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드리고요. 이렇게 선글라스도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 수납을 할 때는 선글라스 깍 안에 넣어서 깍채 수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글라스 그 알이 바깥에 노출이 돼서 손상되는 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글라스는 무조건 깍 안에다 넣어서 수납을 해야 되냐? 넌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깍 일일이 열어보는 거 얼마나 귀찮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안 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글라스가 서랍 안으로 들어간다? 그럴 때는 서랍 안도 유리로 됐을 때 말고요. 온전하게 서랍 안으로 들어갈 때는 오픈 수납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뭐 햇빛이라든가 전등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안경 케이스 안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근데 거죠. 만약에 안경 케이스가 없으면 안경 케이스가 없을 경우에는 이 오픈된 거에 이렇게 그 저희가 안경 닦는 그 천 있죠? 그거라도 이렇게 덮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가지고 있는 물건을 퀄리티 있게 계속 유지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수납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간이 협소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요 얼마든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언제든지 바로바로 찾아서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 많은 옷들 중에 접어놓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죠? 부피가 두꺼운 니트를 오빠는 양복을 입고 출근하시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편한 공간에다가 그리고 또 언제든지 바로 쫙쫙 스탠 달림으로 핏 좋게 입고 나갈 수 있게끔 해놓고요. 옆에 옷방 안에 웬 스피드랙 여기 스피드랙에는 바로바로 들고 나갈 수 있는 물놀이 용품이라든가 야외 용품 이런 것들이 다 수납되어 있어요. 네, 여기 자리를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현관 바로 앞방이에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벽장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앵글이 서재에 있었거든요. 이걸 갖고 와서 우리 본부장님 여러분 앵글이요 보면 대부분 이렇게 앞에 선반이요 그 앵글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맞아요. 바구니를 꺼낼 때 어떨까요? 이렇게 들어서 걸리죠. 이렇게 그렇죠? 바로 꺼낼 수 없어서 당겨내면은 여기에 걸려서 걸려요. 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는 게 편하겠어요? 쫙 빼는 게 편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거꾸로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물건 떨어질까봐 걱정되셨나봐요.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 아닌 이상 안 떨어지거든요. 네, 스피드랙은 그냥 네. 평평하게 이렇게 해서 물건을 그냥 수납을 해도 바로 꺼낼 수 있게 아니면 바구니를 넣어도 바구니째 바로 꺼낼 수 있는 그냥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꺼내는 네. 게 제일 편하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셨을래나? 이해된 걸로 하고 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기어이 모두 뜯어서 선반 위치 바꾸고 이렇게 아이템별로 분류를 해서 일부러 투명 바구니로 그래서 그곳이 들고 나갔다 그대로 들고 와서 그 자리에 놓기만 하면 돼요. 네, 물론 이제 아이가 커가면 그 안에 아이템은 바뀔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특성이 아이가 커도 계속 놀러 다니신다라는 거. 이게 바로 동선이에요. 동선 얼마나 편해요, 그쵸? 네. 나들이 가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되죠. 우리가 유일하게 가구 처분하세요 했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서재방에 책상과 그리고 안방에 화장대였어요. 화장대는 수납력이 아주 많이 떨어져서 판매를 권해드렸고 그리고 기존에는 파우더룸이 있었지만 지금 이사 온 이곳은 이제 파우더룸이라든가 화장대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서재방에 있던 와이드 서랍을 2개에 옮겨와서 화장대와 향수 같은 것들도 수납해 두었고 여기에 엄마 아빠 속옷이라든가 양말 이런 것들도 같이 수납을 해 두었죠.
수납 가구를 정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대부분 이런 서랍장들 거의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열어보면요, 옷을 수납해 놓는다든가.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옷 접어서 수납해 놓으면 유지 못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서랍은 열리지 않아. 열면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가 돼버려요. 아니, 판도라의 서랍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액세서리 같은 것도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딱 하고 착용을 하고 나가려면요, 이 안에 아일랜드 서랍장 안에 이렇게 칸칸이 되어 있는 게 철거가 된다면 무조건 빼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형적인 수납 공간은 좋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안 빠졌어.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하려면요, 스폰지를 잘라서 그 안에 이렇게 넣고 액세서리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보석 가게 가면은 보석함에 이렇게 하나하나 꼽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폰지에 액세서리들을 수납을 해주었어요. 귀걸이 같은 건 그냥 꽂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세트는 세트끼리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그렇게 진주 목걸이 같은 건 그냥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놔도 전혀 꼬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얇은 금목걸이 지금 언제든지 하고 있니? 저런 거를 이렇게 돌돌 말아놓죠? 100% 꼬여요. 엉키죠. 그래서 요 꼬이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그런 검정 스펀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칸에 얘를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목걸이 앞부분만 반만 이렇게 나오게 하고요. 뒤에 밑으로 깔리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절대 꼬임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세트인 귀걸이 이렇게 꽂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진짜 이렇게 수납하는 게 이게 수납이에요. 무조건 초콜릿 상자에다 뭐 넣으세요. 왜냐면요, 여러분 초콜릿 상자가 이렇게 정형적이잖아요, 칸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여기에 넣어놔요. 그죠? 그런데 더 큰 건 도대체 어디다 넣을 거냐고요. 가지고 있는 귀걸이도 사이즈도 다양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무조건 수납 도구를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를 끼워 맞춰. 그리고 안 들어가는 건 또 어딘가에 방치가 돼요.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납할 물건이 용도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거를 언제든지 쉽게 한 번에 쓸 수 있게끔 나중에 수납 도구, 수납하는 방법을 결정을 하시면 한 번만 하면 끝까지 이사 갈 때까지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더 프레젠트식 수납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시도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작은 방에 정말 많은 물건이 다 들어갔죠. 스파라든가 뭐 의류라든가 이런 모든 물건들이 다 들어갔어요. 거기. 그리고 아이 장난감 어디로 갔을까요? 잠깐 5살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은 그래도 장난감이 필요한 발달 주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장난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집에 없어요. 이거를 놨다가는요,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 발코니에 그 창고처럼 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 아예 도어를 떼고 거기에 수납함을 넣어서 이제 아예 장난감들이라든가 놀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수납해 주었어요. 자, 여기에서요, 왜 문을 뗐냐면요, 아이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엄청 번거로운 일이에요. 거기 문이 있는 순간 거기에 있는 물건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게 돼요. 그쵸. 특히 앞발코니 아시죠? 거기에 있는 데는 유배 가는 거예요. 이사 갈 때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문을 떼어서요, 그냥 그 뒤에다 넣어놨어요. 나중에 다음에 이사 오시는 분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욕실 앞에 2단 선반, 냉장고 옆에 2단 선반 이런 것들 있죠? 갖고 와서 큼직큼직한 아이 장난감을 여기에 수납을 했어요. 갖고 놀고 싶으면 충분히 아이 키에 맞아요. 그대로 꺼내서 가지고 놀고 그대로 그 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수납 도구로 활용이 되었죠. 그래서 수납장도 꼭 그 연령에 필요한 가구들이 있으니까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더운 한여름과 아주 추운 한겨울을 빼고는 이 공간에서 놀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네, 원래 아이 방에 있던 매트를 앞 발코니로 가지고 와서 이제 아이가 신발 신지 않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매트를 다 깔았고요. 다 잘랐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사이즈에 맞게 다 깔아놓고 그 위에는 그 지저분한 것들이 또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또 매트를 하나 더 이렇게 깔아주었어요. 그쵸. 그래서 하얗게 완전 새로운 그냥 놀이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을 했죠. 아이가 절대로 창문을 열 수 없게끔 안전장치를 네. 꼭 해달라고. 그거 그때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위험한 일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만 조심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든 물건이 세팅이 됐어요. 근데 진짜 아이가 그 공간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먼저는 오히려 여기저기 흩어져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내 공간이고 어느 공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이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책이 내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엄마 방에도 있고 막 여기저기 있어. 근데 지금은 엄마랑 하는 거 따로 있고 여기 내가 자기 전에 있는
거 따로 있고 이렇게 여기 놀이하는 공간 따로 있고 용도가 정해지면요 아이들은 거기에서 즉시 쓸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게 정리의 기본적인 목적이고 본질이에요. 어떤 거 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아이템을 한눈에 보이게 해서 다 찾아 쓸 수 있게끔 다음에 이사 후 난감한 집 정리 해결하는 방법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